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진수의 황범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획과세 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과세는 뭐죠? 국세청에서 하나의 사례를 잡아서 여러 명의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을 찾아서 과세하거나 조사하거나 하는 것을 기획과세 내지는 기획조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건이 기획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는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동일한 건으로 2번 이상 상담이 되거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서로 간에 동일한 건으로 조사 대응을 한다든지 그 상담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금 이 건이 국세청 내부에서 기획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명해 드릴 건은 기획과세의 스테디셀러 같은 존재입니다. 이익소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험사, 경영 컨설턴트들이 절세해주겠다. 법인의 잉여금을 아주 낮은 세금만 부담하고 현금으로 뺏어주겠다 하는 그런 컨설팅 상품을 엄청 많이 팔거든요. 그 컨설팅 상품을 팔면서 대신에 보험으로 수가를 받는 것이 이제 보험사, 경영 컨설턴트들 그분들의 이제 영업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이 상품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제 경험상 세상에 100% 안전한 컨설팅 상품이란 건 없습니다. 절세가 있다면 그 정도의 리스크는 항상 따라요. 저는 국세청에서 본청 조사국 겸임교수로 재직하다가 외부 교수로도 활동을 하면서 5년간 유사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절세 컨설팅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절세 컨설팅들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항상 리스크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익소각이라는 상품 역시도 효과가 있지만 반면에 리스크가 함께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이 상품이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부분만 강조하고 나쁜 부분은 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 입장에서 이 상품 괜찮네 해서 샀다가 기획과세에 엮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상품을 팔 때부터 리스크에 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익소각이랑 상품 역시도 이렇게 하면 과세가 되고 이렇게 하면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다 판례로 정리가 됐어요. 어떤 상품인지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와이프한테 증여하면 얼마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죠? 10년에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죠. 6억까지 줘도 증여세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와이프한테 주식을 6억을 줍니다.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이 그 주식을 사요. 현금 6억이 와이프한테 싹 붙입니다. 그러면 와이프는 뭘 내야 되죠? 주식을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거나 법인이 주식을 취득해서 그 주식을 소각해버리면은 감자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어쨌든 양도소득세든 배당소득세든 과세되려면 뭐가 있어야 과세가 되죠? 수익이 있어야 과세됩니다. 수익이. 근데 이 와이프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6억의 주식을 증여받아서 6억의 현금을 받게 되면은 차익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와이프 입장에선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6억 원의 현금이 세금 없이 법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상품을 이익소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품의 최종 리스크는 뭐냐면 와이프에게 주식을 6억 원을 증여를 했고 와이프가 법인에다가 그 주식을 팔아서 6억 원 현금을 받았으면 와이프가 그 돈을 다 써야 돼. 그 실질 기속이 와이프여야 되지 이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을 했을 때 단순히 증여라는 행위를 통해서 조세 회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저에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상당히 많은 컨설턴트들,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은 신뢰관계를 위해서 솔직하게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 안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잘못된 말씀을 하신 분까지 있었어요. 어떠한 사례였냐면 대표님 이럴 때는 대표님에게 다시 귀속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증 쓰시면 되죠. 와이프한테 돈 빌리는 걸로 하셔서 돈 다시 받으시고 그걸로 가지급금 상환하세요. 내지는 와이프한테 그냥 현금으로 빼서 다시 돌려받으셔가지고 그걸로 법인에 가지급금 상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필드에서 실제로 세무조사 대응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컨설팅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조사가 나오게 되면 100% 문제가 됩니다. 조사가 안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세무조사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무단횡단으로 횡단보도 건너도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바쁘면 횡단보도 무단횡단 하기도 하고 뭐 차 주변에 없으면 또 가기도 하죠. 근데 옆에 교통경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과태료를
내게 합니다. 안 낼 수 있나요? 걸렸잖아요. 내야죠. 세무조사도 이런 겁니다. 안 걸려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세무조사가 개시가 되면 하나하나 다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나옵니다. 세무공무원이 바보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훌륭하시고 똑똑한 분이 엄청 많으세요. 당연히 현금이 빠지게 되면 야 이거 현금 어디다 썼어? 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 너 이거 지금도 갖고 있어? 입증 너가 해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입증을 못하고 또 실제로 그런 증빙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거 다시 돌아갔겠네 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실질이 대표가 썼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라고 판단하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내지는 차용증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고 6억에 돈이 생기니까 남편이 갑자기 다시 6억을 빌리는 그런 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심판원 결정례를 보다 보면 다 부인돼서 과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컨설팅 상품이 팔리고 있는 걸 보면 세무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걸 받으실 때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다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조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나 정도면 안 걸리고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런 판단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기획과세로 당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엄청나게 유행했고 실제로 기획과세 대상이 돼서 과세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팔리고 있는 어떠한 컨설팅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절세라는 말은 매우 달콤합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데 더 적게 낼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또 리스크가 거의 없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물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지식으로 의도치 않은 사기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의도하고서 이 사람을 등쳐먹는 게 아니라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기꾼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컨설팅을 팔고 절세를 시켜주겠다는 일념으로 다가왔지만 그 지식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는 차후에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